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볼게요. 아까는 카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의 1인 가구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는 서울 사람도 아니면서 지방에 사는 주제에 왜 서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가장 위태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웃긴 게 나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 걱정하는 게 어이가 없어. 자기들이 오히려 빚쟁이가 더 많은데, 빚쟁이가 더 많고 푸어져도 더 많고 거품도 더 심한데, 어? 지방에 거품이 많겠습니까? 서울에 거품이 많을까요? 거품이 거품이 대부분 다 이 수도권에 다 있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남 걱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남 걱정을? 나 수도권이 지방 걱정을 이해 못해요. 어? 솔직히 수도권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 집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 없죠, 자기 집이. 젊은 사람들 아예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다 월세 아니야. 어,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 내면서 왜 자꾸 지방에 자기 집 사는 사람 걱정을 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가. 자기가 서울에 살고 있다, 뭐 대단한 줄 알고. 사람 많은 살고 있다고 뭔가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제일 없어 보여,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가겠죠. 가뜩이나 이제 뭐 서울에 인구가 많지만 사실 서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걱정하면 안 돼.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서울이 제일 심각해 보여. 서울이 제일 심각해 보여. 지방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 걱정하세요. 자기들 사는 거 걱정해. 안 그래요?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뭐 영끌해가지고 그렇게 막 돈 이렇게 많이 벌리고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영끌이나 뭐 집가 올라가는 물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결할지 그부터 걱정을 해요. 본인의 통장 잔고부터 걱정을 해. 감히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혼자 사시는 분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잘 없죠. 여러분 서울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1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예. 수도권에도 많고요. 비단 서울의 문제는 아니고 예. 서울에 에어싸고 있는 주변의 이제 수도권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천이나 김포 그리고 뭐 수원, 안양 이런 곳에 이제 지방에 상경하신 분들이 보따리 싸매고 이제 원룸 같은 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방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서울까지 이제 입성한다고 뭐 전세금까지 마련해주기 빡실 겁니다. 왜냐면 서울이 전세 비싸잖아. 1억이 넘죠.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이 상당히 잘 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1억 이상의 돈을 버틸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혜택이에요. 서울 살아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월세 생활 할 거예요. 그렇다고 서울의 어떤 그런 거점 도시가 아니라 뭐 강남이나 어떤 마용성 같은 곳이 아니라 거점과 좀 떨어진 예, 변두리 같은데 이제 월세가 싼 데 갈 거예요. 교통이 좀 안 좋고. 근데 제가 제목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1인 가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면 지방 사람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지방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서울이 오히려 골마 터질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여러 가지 어떤 거품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거품들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서울 살면 잘 산다. 뭐 시대를 앞서간다. 좋은 걸 산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올해부터는 서울에 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동안은 이 서울뽕에 취해 있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이것도 그냥 뜬구름 소리가 아니라 현실과 좀 근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근데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돈 많이 번 분들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방에 서울까지 어떻게 왔지만 서울도 여러분 일자리는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는 좀 적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을걸요, 아마?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방사람 서울 가도 뭐 좋은 데 갈 것 같습니까? 뭐 지방보다는 그래도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일하는 환경이 좋은 자리 가겠죠. 보통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 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무실에서 하려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곳이 다 중소예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 네,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페이가 많지 않아요. 한 200에서 220 사이고 남자라고 해도 세전 250 이하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이야. 서울이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지방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서울에 살면서 나간 돈이 너무나 많은 거죠. 서울 지금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월세가. 왜냐? 서울 지금 월세 비싼데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 오른 것 같아. 한 60만 원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에 한 평균가 한 50만 원 됐는데 지금 60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앞으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다 올라올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어때요? 정말 집 같지도 않은 집, 정말 거지같이 대유지 같은 집도 개조해가지고 집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지방 같으면 줘도 안 살 것 같은데 서울 같은 데 그런 집도 구하기 힘드니까 거기 월세 내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집이지. 그게 무슨 집이야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이 오히려 집같이 하는 집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반지하도 서울이 월등하게 많지 않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옥탑방도 서울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지어진 지 50년, 60년대 그런 이제 구축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살고 있고. 맞잖아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 사연 보내면 또 반지하 시작을 하잖아. 근데 그 반지하도 월세가 60만 원인가 그랬어. 그 반지하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서울에 많은 젊은이들이 네, 입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월세는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앞으로 월세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월세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세하고 매매가 내려가지만 월세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 이제 뭐 대출 금액도 부담스럽고 지금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니까 월세를 사실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파트로 월세 사실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쪽에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급한 사람 누굽니까? 집주인이 급하면 월세 내는 집주인이 급해요? 아니면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가 급합니까? 세입자가 급하잖아. 그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앞으로 65, 70까지도 가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힘드냐? 거기 사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젊은이들이 몰리는 그런 곳일수록 수요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계속. 월세. 그러면 어떻게 돼? 집에 살아가게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개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택도 원래 고독 같은데 원래 정말 깡촌이었잖아요. 네. 원래 고독 처음 할 때는 30만 원인가 그래서 25에 30만 원. 그런데 언제부터 고독이 최하가 60만 원이고 좀 괜찮은 곳은 80에 90 벌려요. 이게 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독 가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완전 깡촌이에요, 깡촌. 그냥 이제 거기 변화가 비슷하게 지어졌지만 그거 말고는 없어. 정말 일반 해야 돼. 정말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60에서 90만 원 사이야. 거의 한 7, 80만 원이 평균가예요. 왜냐? 그래도 그 비싸게 받아도 있잖아. 웃긴 게 뭐냐 하면 자리가 없어요.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저렇게 비싸면 야 누가 저런데 누가 살아 하는데 삽니다. 아 정말로
산다니까. 저렇게 비싸게 줘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비싸게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그런 거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싸게 월세 올려버리면 에이 안 살지 가는데, 내가 그런 생각하기 전에 누가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집같이 않은 집만 많은 거야. 근데 그런데 집도 비싸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서울의 청년들,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월세만 오르냐? 아니죠. 서울의 모든 물가가 다 오르죠. 그러니까 지방도 오르는데 서울이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이 인상의 폭이 더 크고,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서울이 지금 지하철 요금은 300원씩 올린다고 하죠. 300 올립니다. 한 번에 300원이 좀 큽니다. 뭐 지방 사람들 아니면 서울에 살고 있는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300 오르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매일같이 타잖아요. 그러면 달에 한 2, 3만 원 더 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 3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여러 월세 모으면 전기세하고 수도세, 가스비 오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추우면 난방을 많이 뗄 거예요. 많이 떼면 어떻게 되냐? 달에 한 20만 원씩 나오는 거야. 달에 20만 원씩. 지금 이제 전기세, 이제 가스 비싼지도 모르고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정말 천정부지로 나와요. 오늘 주제 재미있네요. 그래서 이것만 오르겠습니까? 이것만 올라요? 아니죠. 음식값도 오르고요. 배달비도 오를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채소 있잖아요. 이제 식자재 요금 오르죠. 고기값도 오르고 채소, 양파, 파 오르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음식값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값으로 가가지고 그럼 음식값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 먹습니까? 이 배달 음식 누가 사 먹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사 먹잖아요. 여러분 배달 라이더 분들 얘기 들어오면 배달 라이더 분들 가는 곳이 어딥니까? 원룸, 고시촌, 고시텔, 오피스텔 이런 곳이에요. 누가 삽니까? 이런데 가족이 모여 삽니까? 아니죠.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 그러면 그런데 그런 데는 다 자기가 사가지고 놀으나? 아니죠. 다 월세 아닙니까? 월세. 근데 월세가 비싼데 작년보다 훨씬 더 비싼 이제 배달비나 음식값 내고 사 먹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많은 서울 사람들은 뭡니까? 앵커링 효과를 가지고, 앵커링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한번 인프라에 맛을 들이잖아. 맛을 들이면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인프라가 좋다. 예. 인프라 뽕에 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 돈 제대로 모은 사람들 없어. 내가 봤을 때 서울에 좀 돈 모으려면 달에 한 350 이상 모아야 돼. 세금 떼고. 근데 서울에서 달에 350 이상 모으는 사람들도 몇 명 없어요. 서울이 그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수익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서울 시민의 평균 임금이 3,800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잣집이나 잘 사는 사람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위소득도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평균. 여기서 중위를 빼버리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세후 350 벌려면 달에 400, 한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됩니다. 5천만 원 초중반대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기업 가야 됩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건물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 가야죠. 큰 건물. 근데 그런 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어떤 그런 이제 인프라의 맛에 취해가지고 이걸 포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주변에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거. 왜냐하면 매일같이 사 먹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겠냐고요. 못 끊어요, 이게.
정말 못 끊는다니까요. 갑자기 매일같이 먹다가 올해부터 안 먹는다. 안 먹을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 형 이 사람은 지방 사람이 왜 자꾸 서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있는데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서울에 그동안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냉정하게 말해서 뭐 서울 사는 거 좋아요. 돈 없으면 월세 살 수 있어. 근데 언젠가는 월세 살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모아둔 돈이 있어야 뭐 넓은 집 가는 거 전세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5년이든 10년이든 못 나오는 거야. 그냥 계속 그냥 원룸, 이 좁지 원룸에 생활하는 거예요. 서울 원룸 또 작잖아요. 4평, 5평이 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성장하는 맛이 있어야 돼. 성장한 맛도 없잖아, 이게. 뭐 아파트는커녕 뭐 빌라도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보다 서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쥐어짜야 돼요, 이게. 더 쥐어짜야 됩니다. 근데 더 쥐어짜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 해.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행이 민감하다 보니까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인스타에 나오는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건 나도 먹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브랜드는 나도 입어야 된다. 약간 이런 좀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형편은 거지 같은데 형편은 없는데 하려는 건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돼. 돈도 안 모이고. 몇 년 동안 살고 있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뭔가 얼마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이 원룸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뭐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나중에 돈 없을 때 노후 대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 서울에 살면서 뭐 배달비나 음식값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렇다고 내가 보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올해는 뭐 채용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 많이 오를 텐데 서울은 무조건 많이 오려요. 왜냐면 서울은 자영업이 훨씬 더 많거든. 자영업의 본고장이잖아요. 서울은 거기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나 나간 돈이 훨씬 더 많아요. 지방보다. 창업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서울 땅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내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서울도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타파에 나을 것인가? 각자의 기질로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원래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원래 하던 식으로 늘상 하던 식으로 인프라 같은 거 다 누리고 살면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돈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줄일 건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